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이번 주 중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초안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었는데요.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일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 1사본부 2월 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초 2달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긴 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지난 12월 첫 투표 때보다는 이 찬성률이 10%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좀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가 두 번째 시도 끝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1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정 대표는 공천 기득권을 없애 당내 계파가 해체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공천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권리당원 지지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2달 전엔 부결됐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3%포인트가량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1인 1표제 투표는 합당 논란 속 정 대표의 신임을 묻는 투표처럼 비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 대표는 연일 당원 뜻대로를 강조하고 합당 반대 지도부를 만나 논란 진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인 1표제 최종 통과로 한숨은 돌렸지만 합당 내홍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분열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책임 있는 요구입니다. 졸속을 멈추고 완전한 합당을 선택하자는. 정 대표는 합당을 멈추자는 의견이 많았던 초선 의원들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 리더십에 대한 당원 지지를 확인했다는 자신감 속에 여론전으로 갈등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미국이 불만을 나타냈던 한미 무역 협상의 국회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이죠? 네, 미국이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달 안에 결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으름장에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하나, 한병도 같이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관련된 여러 상임위 소속 여야위원 16명이 모여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특별법을 심사해 합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의된 여러 건의 특별법은 3,500억 달러, 500조 원 이상의 대미투자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만들고 국회가 이를 감시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법 대신 합의 비준을 요구하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비준을 요구한 게 구체적 합의 내용과 예산을 따지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설 연휴 전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를 조율 중입니다. 국회를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관세 재인상이 바로 철회되는 건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를 겨냥했네요.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 주택을 사들이는 걸 직격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주택도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선보일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근본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의 자녀 임차 기간을 보장하거나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공천 헌금 의혹에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요.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2022년 4월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김병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입니다.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강선우 당시 민주당 수사에 서울시장 착수한 경찰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38일 만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뇌물 혐의를 검토하던 경찰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배임 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 증제 혐의도 각각 추가됐는데 뇌물과 비교하면 양형 기준은 더 가볍습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입니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송치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합당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내부 문건 하나가 파열음을 키우고 있네요.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그리고 일정 등을 정리한 문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합당을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6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내부 문건 하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합당이었다. 합당 미략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이런 반발을 부른 문건, 지난달 말 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했습니다. 3월 초까지 합당을 마무리하는 당내 절차와 시간표가 명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당 시 지도부 배분이나 지방선거 출마자 배려까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실무자가 절차 등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시한 일도 본 일도 없는 모르는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시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하지만 문건 내용을 볼 때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 핑계대지 말고 합당을 멈추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정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는 예정했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갈등 상황을 빨리 정리하라는 주문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내홍도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사퇴를 요구할 거면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라는 장동혁 대표의 선언에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개파 간에 서로 징계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 직을 건 사퇴 요구는 없었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온실 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때란 계산인데 여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에서 당의 노선 문제로 갈등의 전선이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거나 윤 어게인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심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서 지방선거 못 이긴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장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 직을 걸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징계를,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은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논의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각각 상대 계파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습니다. 당 내용이 해결보단 잠복 상태로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토크 콘서트를 열어 장외 새몰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한낮인데도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온도